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그죠? 이 앞주에 배운 거 복습 좀 하셨어요? 저 별로 안 한 표정이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 후단, 28페이지 결격사유 할 차례죠? 결격사유 파트가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운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가 결격사유 파트예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강의를 해도 계속 시험 볼 때 맨날 틀린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예, 결격사유.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어야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울 내용이 있으면 중개업을 못 해요. 서공, 보조원, 임원, 사원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결격사유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자, 결격사유. 여기서 결격사유 그러면 등록 후 결격사유를 말합니다요. 시험 결격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결격사유 그러면 등록 후 결격사유다. 그러면 이 등록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결격사유는 누구에게 적용될 것 같아요? 적용 범위. 개공 등에게 적용됩니다. 개공 등. 개업공인 중개사 등. 개업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했죠? 중개업소 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서공,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 다 들어가. 이렇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근데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 개공 등. 그러죠? 예, 그러면 결격사의 내용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5가지로 압축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 그 다음에 수영자가 있어요. 수영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 말이 있네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 그러죠?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자, 압축을 했는데,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제한능력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뭐다? 제한능력자. 그래서 이제 제한능력자가 여러분 교재는 1번하고 2번입니다. 제한능력자 나와 있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 3가지. 미성년자하고,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정후견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민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미성년자는 결국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미성년자 누구예요? 이해합니까? 미만입니까? 아, 좋아. 미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19세부터 성인이에요. 그래서 19세 미만이요. 미만이라는 것은 19세가 안 들어가. 이하는 19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부터 성인이 되기 때문에,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못 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 못 가고, 있는 사람은 소공으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공도 안 돼. 등록도 안 돼. 등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결격사유니까 중개업을 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중개업 할 수 있을까? 결혼한 미성년자.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어요? 딴 데서 봤겠지. 내가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이 앞주에. 아주 좋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혼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혼자서 뭐 계약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부 못 해요.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 동의를 얻어도 못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중개업 할 수 있는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언제 벗어나겠어요?
그래. 19세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격은 취득했더라도 기다리면 나와요. 기다리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9세가 되면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역시 중개업을 못 하는구나. 근데 합격하면 자격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이라고 피성년 후견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피한정 후견인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죠. 피한정 후견인 개념. 의. 뭐가 부족한 사람? 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좋았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법조문 해볼게요. 질병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이로, 그렇죠? 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럼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피한정 후견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법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요건이고, 이것은 피한정 후견 내리는 요건이고, 결국 이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법원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 개시심판 들어가면 이제 중개업을 못 해요. 그죠?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 벗어나겠어요?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면 돼요. 벗어나는 시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까? 취소심판이라고 표현할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을 하랬어요. 자, 우리 여기. 취소 선고! 아주 좋았어요. 틀렸어요. 종료심판이란 말을 써요. 종료심판. 종료심판. 한정후견 종료심판. 한정후견 종료심판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결국 결격사유는 법원에서 개시심판부터 언제까지? 종료심판까지 결격사유가 되니까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안 나오냐고. 안 나오고. 나오고 여기는. 자격증은 나오지 않을까요? 의문문을 던졌어요. 좋았어요. 왜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좋았어요. 원래 이쪽, 늦게 오셨구나. 늦게 와서 자리를 뺏겼어요. 나와? 학교하면 자격증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이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그걸 어떻게 알아? 시험 볼 때 정신이 동요가 돼? 좋아. 근데 이분들이 점수 의외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어버리면 다 맞아. 그렇죠. 좋았어요. 하여튼, 이분들은 결격사유겠으니까 중개업을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똑같아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그건 조금 적게 간 사람이 이거고 많이 간 사람이 이쪽이요. 그러죠? 옛날로 말하면 이게 금치산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석이 되려면 이래 따라서 된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라 그래요. 여기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여기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되고 벗어나는 시기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돼야 된다. 그럼 결격 사유는 개시 심판부터 어디까지? 종료 심판까지 결격.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전부요. 별것도 없죠. 이게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 결격 사유 기간이라고. 그 기간 동안 중개업 못해요. 보존도 안 되고 소공도 안 되고 임원사원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돼. 그러면 결국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좋아.
되게 쉽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끝났어. 끝났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1번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성년 의제가 결혼했다 이 말이야. 결혼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가정법원은 취소. 이게 취소 선고가 아니라 종료 심판입니다. 이거 옛날 거, 옛날에는 금치산 선고, 취소 선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종료 심판을 돼야 돼. 그러니까 바꾸세요. 종료 심판이라고. 종료 심판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에요. 옛날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자는 취소 선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종료 심판이란 말을 써요.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난다.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파산자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파산자. 파산, 신고한 사람? 예, 그렇지. 자, 이 사람들은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아니에요. 빚을 많이 주면 말 그대로 빚쟁이지. 그렇죠? 그렇죠?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능력이 없다 해서 바로 파산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 갚을 능력이 없다. 이걸 이제, 채무 완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완제 능력이 없다 해서 파산자가 아니라, 여기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선고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아무리 빚을 많이 졌더라도 파산 선고가 안 떨어지면 파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지 파산자가 된다.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그렇죠. 복권이 돼야 돼요. 그럼 복권이란 말을 써요. 법원에서 복권이 있어야 돼요. 복권 결정이 있으면 벗어납니다. 여기서 복권이란 말을 써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결격 사유 기간은 결국 파산 선고 시부터 언제까지다?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이것도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할 건 없어요.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그 기간이 중개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자격증 없으면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보다. 있어요. 다 본다 그랬어요.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 이게 혹시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학교 가면 자격증 나옵니다. 자격증 나와요. 이해되셨죠?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파산자 끝. 두 가지는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 뭐 결격사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공부할 게 많지. 이 두 가지. 수용자가 여러분 교재 4번, 5번, 6번 묶으세요. 이 4번, 5번, 6번이 수용자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수용자. 그러면 개념 잡아줄게요. 수용자라는 뜻이 뭐예요? 수. 수용자라는 뜻이 뭘까? 이게 뭐겠어요? 그래, 형벌. 형벌을 선고받은 자, 선고를 받을 숫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 이건 이제 형벌을 선고받았다, 형벌. 그럼 우리나라 형벌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형벌 몇 가지 종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찍어봐요. 100개? 좋았어요. 그렇게 많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수용자는 세 가지가 있다. 거기 동그라미 4번, 5번, 6번.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 법조문 그대로 숙지하세요. 법조문 그대로 숙지하시라고. 자,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되노?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거 이상이란 표현을 썼죠?
근거 이상이다. 근거형. 근거 이상의 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근거 이상의 형 뭐가 있을까? 사람 죽이는 거? 그걸 다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형벌 중에서 사형. 자, 근거 이상이죠. 그럼 우리나라 형벌 종류 봐드릴게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형벌이 9가지가 있어요. 많죠?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징역이에요. 이제 무기, 유기 나눠지는데 그걸 안 따지면 징역이 빨라. 그 다음에 무거운 형이 뭐예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근거입니다. 근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우리 법 조문에서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집행유예 형벌이 아니에요. 자격 상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벌금이 있어요. 벌금.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고류가 있어요. 고류.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과료가 있어요. 과료. 자,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월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형벌은 9가지예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웠죠. 이게 중요합니다. 밑으로 갈수록 가벼워, 경하다. 그러면 저기서 그대로 해석하면 근거 이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근거 이상이니까 사형, 징역,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 이상이 사형, 징역, 근거. 이상이니까 근거까지 들어가요. 여기서 근거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형, 징역, 근거 실형 선고를 받는 자 말이에요. 셋 중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면 다 알아야지. 뭐 자격 상실이 뭐고, 정지가 뭐고, 징역이 뭐고, 근거가 뭐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뭐 사형은 대충 알 것이고, 그럼 징역하고 근거. 징역은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형, 역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고. 그럼 근거형은 뭐예요? 근거형. 자, 당첨. 예? 좋았어요. 여기는. 집행유예 비슷한가? 아주 표현이 아주 축여. 우리 여기. 이 대답을. 우리 여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보게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충 아는 형벌이 사형, 징역, 벌금. 보통 우리가 이거 알고 살아가면 되죠? 알 필요도 없어, 이거요. 그렇죠? 지금도 알 필요 없이 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데 물어보면 90%가 몰라요. 왜? 필요 없어. 몰라도 살아가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것을 아는 방법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교도소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알아. 진짜 잘 알아. 그렇죠. 진짜요. 교도소 몇 번 들락날락 해봐. 일반 법관 저리 가라니까 그분들 잘 알아. 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거 이상이 뭘까? 근거가 뭘까? 근거란 것은 징역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교도소 가는 거고, 무기징역, 무기근거. 무기도 있고, 유기징역, 유기도 있어요. 기간도 똑같아요. 유기 같은 건 둘 다 1개월에서 30년까지. 기간이 1개월 이상 30년까지가 기간이야. 가중했을 때 50년까지거든요. 그럼 다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글씨가 다르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요. 아주 좋았어요. 이따 가다 호빵 사 드셔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글씨가 다르다. 좋았어요. 강제적으로, 여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는 거고, 교도소에서. 이건 일을 시키지 않아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교도소 가는 거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일 안 한 게 편하죠. 그죠? 근데 한 10년씩 일 안 하고 있어봐. 그 사람 죽으면 그것도 힘들지. 일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근거를 더 가볍게 보고 징역을 더 무겁게 봐? 이 근거형 같은 건 자기가 이 일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밖에 없는데, 뭐, 옛날에 보면은 주로 사상범들, 뭐, 옛날 같으면 뭐, 공산주의자, 뭐, 또, 데모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인들, 이분들은 주로 근거형을 많이 내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거형을 많이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근거 이상이란 말이 그런 뜻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자격정지가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자격정지가 좀 있으면 나와요. 저기서 나오는데, 이건 형벌에서 자격정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상실한 건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고, 이건 일정 기간 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은 어떤 자격을 말하겠어요? 형벌에서 자격. 예, 자, 전혀 모르죠? 몰라도 되니까. 그죠? 이 자격이란 것은 선고권이랄지, 피선고권이랄지, 그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될 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자격, 선고할 수 있는 권리, 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박탈시키는 것을 상실이고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걸 정지야.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한 자격정지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한 자격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선고권, 피선고, 공무원이 될 자격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가 틀려. 그래서 형법에서 말하는 자격정지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좀 이따 나와요. 결격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격, 선고권, 피선고권, 공무원이 될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죠? 자, 벌금은 뭘 말하겠어요? 벌금? 얼마? 그래, 돈 내는 거예요. 그럼 과료는 뭐겠어요? 과료? 아니에요. 과태료는 아니에요. 과태료와 과료는 별개입니다. 과태료하고 과료는 별개예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과료는 형벌입니다. 형벌은 법원에서 부과한 거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거거든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것도 돈 내는 거예요. 둘이 차이가 뭐겠어요? 벌금하고. 금액. 이건 5만 원 이상, 이건 5만 원 미만이에요. 5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과료. 과태료는 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이 과료는 5만 원 미만, 벌금은 5만 원 이상. 이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면 구류하고 근거는 차이가 뭐겠어요? 구류 들어보셨죠? 구류 산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구류 개념은 근데 모르겠죠? 구류가 뭘 것 같아요? 구치소에 있는 건 구류요?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자, 그게 아니에요. 근거하고 이것도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아까 유기 같은 건 1개월에서 30년까지라 그랬죠? 1개월 이상. 이건 30일 미만을 말합니다. 30일 미만. 그래서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둘 다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하고 구류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기냐 짧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몰수란 것은 범죄에 사용하거나 사용될 물건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몰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개념을 굳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근거 이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근거 이상이란 말은 사형하고 징역하고 근거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됐구나. 자, 그러면 이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뭐겠어요?
집행이 종료됐다. 집행이 종료됐다. 집행이 종료됐다.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때 벗어나는 거야? 이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 만기석방도 종료고 가석방도 종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기석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만기. 출소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간 중개업을 못한다? 3년.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3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 나온 날부터 3년간, 교도소 나온 날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몇 년간? 그게 종료된 거. 더 쉽게 표현하면 두부 먹고 3년. 우리가 교도소 나오면 누가 두부 갖다 주잖아요. 누가 안 갖다 준 사람도 있어. 그것도 뭐가 있어야지. 됐어요? 예, 하여튼 그때부터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건 없어요, 사실. 그러면 가석방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가짜로 석방하면 뭐고 진짜 석방은 뭐냐? 그럼 가짜로 석방한 건데 그럼 가짜로 석방한 게 어떤 게 가짜로 석방한 거고 어떻게 진짜로 석방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내보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을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내보내주겠습니까? 뭘 잘하는 사람? 말도 잘 듣고 수영생활 잘하고 재범할 우려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내보내주겠죠? 그러면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범 잡혔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분이 1급 모범수래. 1급 모범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모범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되지. 밝혀졌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전까지는 1급 모범수였어요. 그러면 선별해서 내보내준다. 이게 가석방 제도거든요. 그러죠? 그럼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 돼서 나올 수 있을까?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았어. 근데 이분들도 가석방 돼서 나올 수 있겠냐고.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못 나올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못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는데, 1급 모범수라고 했죠. 그분이 왜 1급 모범수가 됐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석방에 나와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지. 20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무기는 한 20년은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석방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석방 돼서 나오면 이 가석방 된 날로부터 10년을 집행 종료로 봐요. 이 무기는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가석방 된 날로부터 몇 년을 10년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이라고 표현했어요? 3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나오더라도 1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봐보세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림 그려드릴 건데, 자,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한 20년 정도 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가석방 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러면 이때부터 10년을 종료로 보는 거예요. 가석방 된 날부터 몇 년? 10년을 집행 종료로 봐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석방 된 날로부터 13년간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는 자유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소공, 보조원, 개공도 다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겠어요? 나와요. 합격하면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이게 혹시 이렇게 여기 가석방고 나오더라도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없겠지만 그렇죠. 이거 공부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 학교 가면 사실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유기형은 언제 종료로 보겠어요? 유기 같은 건. 응? 남은 형기가 종료됐을 때, 남은 형기 끝났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 3년간 중개업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교도소 있어야 되죠? 근데 한 4년 정도 복역을 했어요. 4년 정도 하니까 정부에서 나가라. 가석방 쉽게 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형기가 몇 년? 1년이죠. 이걸 종료로 보는 거지. 이걸 종료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이 되는 거지. 여기 3년. 그러면 합하면 몇 년? 4년. 그러면 결국 가석방 돼서 나오더라도 4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은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여기는 남은 형기 플러스 3년. 또는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자격증 나옵니다.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조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은, 조문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행이 면제됐다는 뜻이 있는데,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은 뭐 특별사면이랄지 기타 등등 있어요. 이것은 서서히 할게요.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교재 2번이 뭐냐면, 6번이죠, 6번? 자, 읽어보세요. 아니, 몇 번을 읽었어요? 5번. 자, 그러면 5번 읽었어요? 이게 이제 수용자 두 번째거든요. 수용자 두 번째인데,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일단 법 조문 숙지 하시라 그랬어요. 권고 이상의 형의 뭘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게 이제 법 조문이에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세요. 봐보세요. 근거 이상이란 말이 위에 똑같죠? 사형징역 근거를 말하는 거. 그죠? 뭐 어차피 사형은 집행당하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징역 근거를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뜻이 뭐겠어요? 이 개념 잡아야지. 집행유예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뉴스에도 간혹가다 나오고. 유예해 주는 거, 보류하는 거, 뭘 보류한다? 그래, 집행하는 거 보류하는 거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집행을 보류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은 형의 선고는 들어갈까요? 뭐 징역 1년이다 그렇게 선고 들어가냐고. 들어가? 예, 들어간답니다. 들어간대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강의하기 되게 편해요. 모르면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면 되걸로 하면 돼요. 그렇죠? 좋아. 자, 봐보세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걸 말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절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절도죄를 범했다. 그러면 징역 1년 선고를 해요. 법원에서. 1년 선고를 해요. 그러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해요. 정상 참작을 합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요. 그럼 교도소 보내 안 보내? 안 가는 거지. 징역 선고했으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를 같이 내리면 교도소를 안 보내요. 대신
유예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1년에서 5년 사이 법관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그러면, 예, 법관이 4년을 선고했다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선고를 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그러면 이 기간, 4년이란 기간을 내려주죠? 그러면 이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아무 다른 죄 안 지르고 끝나면은, 이때 이 선고했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끝나버리고. 근데 만약에 이걸 여기서 범죄를 또 저질렀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거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보류해 놓은 거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야 되고, 이 범죄 관련 징역 살아야 되고, 합해서 또 가중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행은 보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교도소는 안 갔어요. 지금 안 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개념은 공부하기 위한 전제고, 우리가 알아둘 것은 몇 년간 중개업 못하냐 이걸 공부하는 거지. 자, 적어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왼쪽 그대로 적을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받았습니까? 4년이요. 4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결격사유, 즉 결격사유란 건 중개업 못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지. 자, 몇 년일 것 같아요? 5년 나왔어요. 4년 플러스 1년 5년. 또 4년 나왔어요. 또 반대 견해. 또 다른 견해 있어요? 우리 여기 8년. 왜 8년이 나와? 5년 플러스 3년. 8년까지 나왔어. 또 7년도 나왔어. 그러면 이제 4년, 5년, 7년, 8년까지 나왔어. 그럼 더 나올 건 없네, 이제. 더 나올 건 없겠죠? 몇 년? 7년? 7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우리 지각하신 분? 4년 나왔어, 4년. 우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만 났거든요. 몇 년? 네, 좋아요. 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럼 유예기간이 몇 년? 그럼 결격사유 몇 년? 4년이지. 이 기간만 중개업 못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만 중개업 못해요. 교도소 안 갔죠? 이 기간 동안만 중개업 못해요. 그러면 앞에 뒤에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연습시켜 드릴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으면 그럼 뭐만 찍으면 돼? 그래,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가 맞아요. 100%가 맞아. 근데 수험생들 또 2달 지나서 1월 달에 와가지고 몇 년이냐? 그러면 또 5년, 7년, 8년. 1월 달에 또 그래.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3분의 2는 그래요. 3분의 1만 빼고. 그렇죠. 그럼 3월 달에 또 가면 또 마찬가지요. 한 5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5월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한 90%는 제대로 대답하고 또 10%는 아직도 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진짜.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하고 합격하고 갔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데서 서로 잊어먹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반복학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반복학습입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 끝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세요. 아니, 몇 번 읽었어요? 왜 벌금 여기 도망갔어, 이게? 아니, 이게 책이 잘못됐네. 그래서 봐. 11번입니다, 11번. 그러면, 6번이 아니고 11번으로. 이게 세 가지가 수용자예요. 11번.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4번, 5번, 11번. 이걸 수용자예요.
아까 우리가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징역, 금고, 벌금도 형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아까 9가지 중에 벌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요. 5만 원 이상 벌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용자라는 뜻이 뭐예요? 뭘 받은 자? 형벌. 형벌을 선고받은 자. 벌금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11번입니다. 6번이 아니라 11번. 됐어요? 예, 11번을 보세요. 그러면 11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러면 이건 셋 다 공식처럼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식처럼. 이거 셋 다 중요해요.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 300만 원 이상 벌금이라는 거, 3년 셋 다 중요하지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 골라라. 그러면 아니 오늘 비만 왔으면 내 옥상에다 내보낼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와서 안 내보는지 알아요 지금. 자, 이 셋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냐고. 이거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요. 이 법이 어느 법? 물론 300만 원 벌금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봐보세요. 남을 폭행을 했어요. 폭행죄는 어디서 나와요? 형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벌금만 내면 돼. 그러면 중개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증 양도돼야 하다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사유거든요. 그럼 3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자격증 남에게 빌려줘가지고. 그러면 3년간 중개 못 하는 거지. 근데 남을 폭행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개사법을 아직 다 안 배워서 어느 선까지 중개사법인지 지금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받았으면 결격이. 그리고 20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벌금이 아니야. 결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몇만 원. 이게 개정된 지가 한 5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벌금만 받으면 무조건 3년간 못 했어요. 그럼 아까 벌금은 최하가 얼마를 써요? 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벌금 받아도 3년간 중개 못 해. 그러면 중개 받아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5만 원, 10만 원 벌금 받아갖고 3년간 못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3개월도 아니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개정된 지 한 5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잘못해갖고 1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고 15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개업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져야만이 결격 사유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못한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몇 년간? 3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시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개념 잡았습니까? 이걸 개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자 3가지 형벌을 선고받은 자 몇 개? 3개. 이 법 조문을 숙지하시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해석은 어차피 저 강의 듣고 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숙지하세요. 법 조문.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12번 빼고 다예요. 12번 빼고. 그러니까 몇 번 얘기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네. 그죠?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위반자. 자, 이것도 오로지 우리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사유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6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7번 봐보세요.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격은 무슨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말합니다. 자, 이분들이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을 못한다. 그죠? 그러면 중개업을 못하니까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몇 년간 결격이란 거예요? 3년간. 근데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당첨되셨습니까? 배웠어 분명히. 이 앞주에 배웠어. 이 앞주에. 아니 그러니까 시험 보냐 안 보냐 이것만 대답해요. 뭐 보조원 생각하지 말고. 봐? 못 봐? 못 보고. 여기 잊어먹었나 봐. 잊어먹었어. 못 봐? 강력히 주장합니까? 옥상에 나가기 싫습니까? 야, 좋았어요. 시험 못 봐요. 이 앞주에 부정행위자 5년 못 보고 자격 취소 3년간 못 본다고 이 앞주에 했어요.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못 해요. 그렇죠?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중개업도 못 해. 결격사니까. 그 다음에 7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되느냐? 잘 모르겠죠? 여기서 자격 정지는 지금 어느 법 위반했어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형법에서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나왔죠? 그럼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선고권, 피선고권, 공무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 거거든요. 개념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자격 정지는 벌금처럼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이건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못해요. 3개월 받으면 3개월 못해. 1개월 받으면 1개월 못해. 최대가 6개월이에요. 그럼 이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찍어봐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자, 개공, 소공, 개공에게는 뭐가 부과되고? 개공 하여튼 아니고 개공이고 여기는 소공, 개공, 여기는 우리. 네, 좋아. 서공에게 부과됩니다. 서공. 서석공인중개사. 이 서석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하면 6개월, 3개월 자격 정지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개공에게는 업무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격정지라는 게 없고 똑같아요. 일을 못하게 한 건 똑같은데 개공에게는 업무정지란 제도가 있고 서공에게는 자격정지란 제도가 있어요. 대상이 다르다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그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근데 아까 형법에서 말한 자격정지하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한 자격정지 개념은 틀려요. 형법에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사유가 아니란 거. 그래서 여기서 자격정지도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래서 일단 이 법 위반했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자격정지. 중요해요. 아까 벌금도 중개사법이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뭐 4, 5, 8, 5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죠? 뒤 지문만 알면 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앞에 그 호가 등록 취소 사유들이에요.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을 못한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개공이죠. 등록한 사람이 개공이니까. 그러면 이분이 잘못하면 등록 취소 당하거든요. 그럼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결격이에요. 3년간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 근데 이분들이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이게 그냥 외우면 바로 잊어먹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형 형식으로 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억도 오래 가고, 응용력도 생기고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이 취소될까? 안 되죠. 그러면 시험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빼고 자격 취소만 빼고 다 시험 봐요. 이게 결격 사유 중에서 자격 취소 빼고 다 시험 봅니다. 그러면 있는데 볼 필요 이게 있는데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인을 생각해야 돼. 누구를 생각해야 돼? 중개. 이분들은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뭐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이분들이 보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중개인도 등록 취소 당하거든요. 개공이니까. 개공이니까 등록 취소 당해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3년 내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읽으세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될 것 같아요? 개공에게 부과돼요. 그러면 개념은 같아요. 서공에게는 자격정지 제도란 게 있고 개업공인 중개사는 업무정지란 제도가 있어요. 뭐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건 영업정지 같은 말이에요. 우리 과목에서는 업무정지란 말을 써요. 그죠? 근데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그림 그려드릴게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근데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개공이니까 직업이죠? 직업이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쉰다고 생각해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벌금 100만 원 낸 게 훨씬 나아요. 6개월 동안 일 못 한 것보다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해버려요. 예, 폐업을 했다는 소리죠? 그럼 폐업하면 개공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일반인이면 업무정지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이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봐요. 이게 끝날 때까지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뜻이에요. 이 지문이 그런 뜻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받으면 일 못하니까 폐업하고 다른 게 이게 남양주에서 업무정지 받으니까 남양주에서는 어차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폐업해놓고 저 서울 가서 해볼 수도 있잖아요. 노원 가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진행된 것으로 봐. 그래서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예, 큰 내용 없어요. 자, 그래서 폐업하더라도 중개업을 못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 그러죠? 근데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자, 대충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내용. 감이 와? 안 오고, 여기는 오고. 아유, 대단하시네. 여기는. 감이 와요? 무슨 내용인지? 좋아. 무슨 내용인데? 응. 언제? 뭐 해도, 그만두더라도 그 뜻이에요. 자, 봐봐. 위에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위에 것하고 비슷한 건데. 자, 여기는 법인 개공을 말합니다. 무슨 개공? 법인 개공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법인 중개회사잖아요. 말이에요. 중개회사. 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요한회사 합작하면 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6개월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해죠. 근데 이 법인에는 이 앞에 배웠던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 복습 들어갑니다.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감사. 주식회사 요한회사 이사감사하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합자 한명 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을 말한다 그러죠. 그렇죠? 일반 직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임원하고 비슷해요. 경영진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어차피 이 회사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회사 자체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일을 못하지. 회사 임원인데, 회사 구성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임원이든 사원이든 한 명이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분이 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예?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려고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뛰쳐나오더라도 이 업무정지, 회사 업무정지 이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지금. 뭔 소리 아세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이 그만두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중개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 업무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지문에서 이 임원 사원이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읽어봐요. 내가 분명히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사임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었던 자. 한 건 했어. 그 이었던 자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과거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뒀다. 그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었던 자 그만뒀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은 서서히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마지막, 이제 12번. 12번이 이거거든요.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 말은 법인 10명 중에, 임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뭐 파산자가 있다 할지, 미성년자가 있다 할지, 그러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빼든지 교체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격사유 내용, 기본적인 거 다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 내용이 있는 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개업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격사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이제 아무리 바빠도 쉬었다 가는 거지.